여기 일본이 요즘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유튜버가 SNS에 한국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뒤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갑자기 해당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고 180도 태도를 바꿔 사과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튜버가 밝히지 않은 한국의 어떤 비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일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그가 뭔가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제 이름은 렌조 타카모토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주로 일본 문화와 기술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구독자는 10만 명 정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다음 영상 기획을 위해 경쟁 채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거품일 뿐이다. 바로 경쟁 유튜버인 사토시의 채널이었어요. 여러분, 최근 NHK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룬 8분짜리 영상을 보셨나요? 정말 웃기더군요. 마치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사토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사토시 말이 일리가 있네.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돌파하고 있었고 댓글은 3,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토시 선생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허세의 나라, 완전 동의해요. NHK는 왜 이런 친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어요. 나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채널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곧바로 메모장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류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류지는 항상 제 영상 기획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렌조, 요즘 뭐 준비하고 있어? 사토시의 영상처럼 한국의 기술력이 거품이라는 내용으로 기획 중이야. 전화 너머로 류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왜? 뭐가 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너 한국에 가본 적 없잖아.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나는 작년에 서울에 출장 다녀왔는데 일본보다 나은 점이 많았어. 특히 대중교통과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어. 이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류지는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친구였죠. 그런 그가 한국에 호의적인 말을 하니 의아했어요. 사토시는 한국이 거품이라고 했는데 너는 일본보다 낫다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 류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튜브로 돌아가 사토시 영상의 댓글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가서 찍어오세요. 그게 진짜 유튜버 아닌가요? 이 댓글이 류지의 말과 묘하게 겹쳤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튜버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고민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토시의 영상처럼 거품뿐인 곳인지, 아니면 류지의 말처럼 일본보다 나은 점도 많은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어요. 다음 주 출발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머물 호텔도 함께 찾아보았어요. 서울 중심부 명동 근처에 적당한 호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정했어. 직접 가보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추천 장소나 확인해 볼 것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게시물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이 여행이 제 채널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겠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솔직하게 담아내겠습니다. 저는 사토시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진정한 탐색자의 자세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저녁, 유튜브에 짧은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거품뿐인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올리고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사토시의 말처럼 거품뿐인 나라일까요? 아니면 류지의 말처럼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일만 남았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일본 땅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하겠죠.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든 진실만 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웅장한 규모의 입이 벌어졌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이 제 눈앞에 펼쳐졌었죠. 입국 심사를 향해 걸어가는데 외국인을 위한 자동화 출입국 심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어요. 이렇게 빨리 통과된다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손가락 지문만 대고 얼굴 인식 한 번으로 모든 심사가 끝났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와이파이 연결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휴대폰을 켜자마자 빠른 속도로 연결됐어요. 이동 중에도 유튜브 고화질 영상이 버퍼링 없이 재생됐었습니다. 와, 일본보다 이런 면은 확실히 앞서 있네요. 그 순간 처음으로 사토시의 말이 의심스러워졌어요. 둘째 날, 미리 연락해둔 스마트 팩토리와 IT 기업을 방문했어요. 공장 문을 열자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제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로봇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AI로 통합 관리됩니다. 로봇 하나하나의 움직임부터 전체 생산량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안내원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대시보드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어요. 제 입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나왔어요. 사토시 영상에서 본 단순한 모방이란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혁신 그 자체였어요. 셋째 날,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담기로 했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연세 지긴 할머니가 타자마자 즉시 자리를 양보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젊은이는 공손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라웠어요.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었죠. 점심시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들여다보며 헤매고 있을 때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다가왔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학생이 영어로 물었어요. 네, 이 장소를 찾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했었습니다. 곤니치와. 제가 찾으시는 곳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학생은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함께 걸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해서요. 저도 언젠가 일본에 가면 누군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였어요. 저녁에는 현지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음식 먹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이렇게 쌈을 싸서 드세요. 고추장 조금 넣고. 그렇죠. 잘하시네요. 서툰 제 모습에 웃으면서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주인 아주머니는 작은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딸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맛있게 드셨나요? 이런 소소한 대화와 친절이 모여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넷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청소년들의 토론 대회를 알게 됐어요. 호기심에 참관하기로 했죠. 학생들이 영어로 환경 문제와 기술 혁신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토론할 수 있나요? 행사 후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많이 연습했어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매주 영어 토론 시간이 있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토시 영상에서 본 거품뿐인 나라라는 이미지는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미래를 향한 준비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숙소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토시, 당신은 틀렸어요. 제가 본 한국은 거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견 없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조회수나 인기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호텔 TV에서 우연히 국제환경 포럼 소식을 접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흘려보고 있었는데 한국 고등학생들이 주도하는 발표 세션이 있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환경 포럼에서 발표라고요? 이건 봐야겠는데.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목적지를 보여드리자 쾌활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국제환경 포럼이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한다고 하던데 대단하죠?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고등학생들이 국제 포럼에서 발표한다니 과연 어떤 내용일까?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입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발표장 안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최소 5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고 이미 자리에 대부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책자를 받아 확인해보니 첫 발표자는 서울과학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에코테크였어요. 고등학생들이 첫 발표라니? 대단하네요. 제 옆에 앉은 외국인이 말했어요.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 학생들이 유명한가요? 작년 국제과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AI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요. 정말 놀라운 아이들이죠. 그때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4명의 학생, 모두 17살 정도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에코테크입니다. 첫 마디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거든요. 그것도 떨림 없는 목소리로요. 오늘 저희는 커슨스 AI 기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차례대로 마이크를 넘겨가며 자신의 파트를 설명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 소음, 열섬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알고리즘이 패턴을 분석해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작동하는 앱을 시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어요. 현재 서울시 3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전체 확대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외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데이터의 정확성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통역을 통해 소통했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정확도는 기존 환경부 데이터와 97.8% 일치합니다. 3개월간의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꼭 이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발표장 밖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유튜버 렌조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응해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와 지역 대학교 교수님의 멘토링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전 세계 도시들에서 활용되는 게 꿈이에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지한 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만 해도 10개가 넘는 연구 동아리가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토시가 본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지나가던 학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학교 시간이었는지 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우리 시험 어땠어? 다음 주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영어 스피치 대회 지원했어?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미래를 향한 그들의 준비와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국제환경 포럼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본 사토시의 영상 속 한국은 허상에 불과했어요. 실제 한국의 모습은 훨씬 더 깊고 진실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의 일정을 계획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진짜 한국을 알고 싶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은 항상 우리의 편견보다 더 흥미롭고 아름답다는 것을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4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감상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우와, 정말 멋졌어.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어요. 렌조 씨,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녹차를 부탁드렸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영상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들여 작업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밤을 새워가며 편집했어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제 인식의 변화를 담은 중요한 기록이었으니까요. 이거 맞나?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영상의 제목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후보를 적었다 지웠다 반복했죠. 결국 결정한 제목은 사토시,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사토시가 화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며 솔직한 소감을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처럼 한국이 거품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 사람들의 마음가짐,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모든 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일부 구독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됐다. 이제 반응을 지켜보자. 놀랍게도 영상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어요. 조회수가 며칠 만에 100만을 넘었죠. 많은 일본인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고 한국인 시청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렌조 씨, 용기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솔직한 시각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심지어 일본 주요 매체에서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본 유튜버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어요. 타카모토 씨,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사토시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가 결국 자신의 채널에 응답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타카모토 씨의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변화가 제 작은 여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한 달 후 구독자 수는 2배로 늘었어요.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지,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넌 원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난 그냥 살짝 밀어줬을 뿐이야. 웃음을 나누며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해볼까 했죠. 중국에 대한 편견도 많으니까요. 진실은 때로 우리의 편견보다 더 흥미롭고 아름답다. 이제 이 문장은 제 채널의 모토가 되었어요. 저는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더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쳐놓고 다음 여행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제 제 콘텐츠는 단순히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탐험과 발견의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토시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리고 놀랍게 바꿔놓는 것 같아요. 저, 렌조 타카모토는 이제 진실을 찾아 떠나는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